네, 바로 또 전화 주신 분 기다리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 오늘 도와드릴까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매수하셨군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6만 1,000원에 10%예요. 10% 들어가셨고요. 네. 역시 또 뭐 지난주부터 좀 고생을 하셨네요. 들고 계시면서요. 네네. 네,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근데 요게 네. 막 그 당시에는 막 올라갈 때 샀는데 요새 좀 어느 정도 희망이 들면은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추가 매수를 하셔 단가를 좀 낮춰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요새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으면은 추가 네. 매수를 해볼까 하다가 얘는 이거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나 생각해서 좀 안 좋아져서요. 네. 추가적으로 더 담을까 하다 그게 아니다. 방향을 좀 틀어야 될까 매도로 지금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생각하고 계시는 좀 목표가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목표가는 없고요. 네. 뭐 내가 여러 가지 종목을 갖다 보니까 이거 조금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예. 네. 딴 걸 팔고 또 그걸로 또 더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중단은 중입니다. 게. 그러셨군요. 최근에 아마 건설주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을 때 아마 같이 좀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서 좀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어떤 분과 함께 도와드릴까요? 고광님 위원장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조금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5% 정도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은 이제 저점 찍고 좀 올라오는 그런 지점에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그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좀 나오면서 거의 뭐 어닝 쇼크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올라오다가 지금 좀 꽤 많이 좀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분기 매출액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6% 감소한 한 6조 1,076억 정도, 영업이익도 역시 한 57% 감소한 488억, 뭐 순이익도 역시 26% 감소한 이제 1,039억 정도 하면서 실적 측면이 상당히 좀 어렵게 좀 현재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종목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면 충분히 매수 가격도 충분히 회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수주 부분에서 지금 특히 좀 조금 어려우고 있습니다만은 사우디 쪽 프로젝트라든지 기타 또 대형 프로젝트 쪽에서 이제 기성 확대되면서 이제 좀 매출 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이미 결론이 딱 난 상황이지만 2분기, 4분기, 3분기 이렇게 좀 간다고 하면 충분히 좀 충분히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 추세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측면에 있는데 이 상승과 하락에서 하락과 상승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항상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약간 개인 투자자들을 좀 어렵게 하는 구간이 있는데 바로 동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가 바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라든지 염려보다는요, 조금 더 참고 간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6만 1,000원이니까요. 매수 가격 대비 한 10% 정도로 손절 라인 약 한 5만 5천 원, 5만 5천 원이 안 깨지면은 그냥 쭉 들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하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만약에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중기 측면에서 추세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손실 난 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매 팁을 좀 긍정적으로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님께서 더 갈 희망만 있다면 조금 담아볼 생각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추가 매수 한번 좀 노려본다면 어느 정도 자리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수 가격 대비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그 현재 가격에서 이제 매수 가격을 이제 본전을 이제 회복하는 데 일단 주안점을 둬야지. 왜냐하면 아직은 이게 그 하락에서 상승 추세가 지금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아직 완전하게 바닥권이다. 이것이 확인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현재 보유 물량만 아까 제시해드렸던 55,000원이 안 깨지면은 그냥 들고 간다.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 고민 된다고 좀 손절할까 고민하셨는데 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꼭 원하시는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진단 나왔는데 목소리에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게시판 보니까 최근에 화장품주 역시 좀 관심이 많네요. AVCNC 진단 부탁하셨고 전문가님들께서는 단기로 하시나요? 장기로 하시나요? 좀 이런 질문도 던져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나온 종목이 있어서 한번 좀 봐드릴게요. 네스 1955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LG생명과학 56,700원에 비중 많지 않습니다만 10% 들고 있습니다. 워낙에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오늘 시장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이재호 전문가님, LG생명과학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 이제 주요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별로 뭐 크게 빠진 종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LG생명과학은 실적이 좀 좋지 못했다라는 이런 악재가 뭐 시장 분위기도 약간 조금 이제 불안해하는 뭐 그런 심리가 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도 좋지 못했고 바이오 섹터의 미국 시장 이제 하락, 급락 이런 부분들이 주가 이제 조정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좀 변동성을 가져갔죠. 네, 그러나 코스닥은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가려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전에는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LG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차후에는 좀 이제 그 핵심적인 종목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LG생명과학도 어쨌든 그 당뇨병 치료죠. 재미근로의 어떤 뭐 기대감 그리고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뭐 충분히 또다시 고가 도전하는 시세 흐름을 만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핵심 대표적인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좀 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여서 너무 높은 목표가를 보이기에는 좀 무리는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돼요.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핵심적인 종목으로 재편이 된다거나 혹은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실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지 현재 나오는 실적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뭐 상승의, 어떤 뭐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LG생명과학 또한 여기서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기간 조정이라든가 혹은 뭐 심하면 가격 조정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도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뭐 싶어서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무조건 한 61,000원, 500원에서 1,000원을 뚫어야 됩니다. 이걸 못 뚫으면은 60,000원대에서 한번 매도 끊어주는 게 맞고, 요거를 뚫었을 경우에 한 64,000원 정도 목표가 보면은 적절하지 않겠나 뭐 싶고요. 일단은 LG생명과학은 뭐 반등 맞이해서 뭐 61,000원을 넘어갔을 때 64,000원 정도를 이번 마디 맥시멈 목표가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장마감 후에 좀 실적이 나왔는데 적자가 나와서 좀 마음고생을 하시면서 오늘도 좀 지켜보시지 않으셨을까 노심초사하시면서요 좀 싶은데요. 이재우 차장님의 또 전략 참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종목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DHP 코리아입니다. 15,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들고 있습니다. 좀 빠져서 실적의 문제인가요? 하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석철 주임님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 DHP 코리아가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이 좀 급격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분께서 15,400원 정도의 매수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좀 상당히 큰 손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 들어있는 만큼 내추럴 엔도텍의 영향도 충분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하게 나온 뭐 실적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회사의 리스크로 뭐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었던 거는 이제 한 단일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그다음에 내수 시장에서 매출이 대부분 일어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관 쪽에서 최근 기관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에 뭐 800억, 1000억 이렇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DHP 코리아가 좀 많이 피해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뭐 그 시장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만큼 뭐 막상 열어봐야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실적 발표는 이제 5월 말 이전에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인 손절가 라인은 좀 많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깨진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마다 뭐 좀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40일 이동평균선을 좀 보는 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저점이 정확하게 이제 240일 이동평균선을 찍고 아래꼬리 살짝 보여주면서 종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선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미 단기적인 손절 가격은 많이 지나쳤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좀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까지도 이제 원래는 기존에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좀 작년 말부터 나온 것들은 좀 괜찮았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손절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고 만약에 이제 혹시나 11,800원, 241선이 이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11,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일단 손절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손실이 많이 나신 만큼 목표가보다는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오시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단기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뭐 코스닥 종목들이 좀 무더기로 급락이 나오면서 좀 마음고생을 또 하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많이 하고 좀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신 분 계시죠?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ICD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10%에 12,200원. 굉장히 또 비쌀 때 매수 들어가셨네요. 되게 비쌀 때 매수해가지고. 뭐, 몇 년 되셨던 것 같아요. 예, 조금 네. 한 1년 넘었지. 그럼 비중을 줄이신 건가요? 원래 10%를 들고 계셨나요? 아니요, 조금 늘렸어요. 늘려서 지금 10%가 들어가신 거군요. 예. 굉장히 손실이 커서, 네. 저희가 어떤 부분 좀 봐드릴까요? 지금이라도 이거를 네. 털까, 지금 전번에 한번 이 방송에서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털까 하고 자꾸 지금 오늘도 종가에 매도할까 하다가 네, 고민 하시다가. 예, 한번 문의해보고. 네. 그 조언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려고. 네, 잘하셨습니다. 예, 네. 예. 일단 한번 좀 전화를 주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좀 듣고 홀딩 하자 하고 밀고 가셨는데 다시 한번 좀 흔들리는 구간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AS 한번 좀 더 도와드릴게요. 예. 네, ICD 어떤 전문가와 함께 좀 저희가 종목 진단 해드릴까요? 오강현 운영위원님.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뭐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뭐 동종목 같은 경우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뭐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좀 고생 중이신데, 지금 1년 지났으니까요, 2년짜리 장기 적금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쭉 그냥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동종목 같은 경우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쪽 장비 제조업체인데요. 뭐 그동안에는 뭐 실적 측면에서만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중국 쪽 고객사들의 이제 OLED 이제 라인이 투자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장비 수주가 확대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외형 성장이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분명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실적도 뭐 사실 뭐 그다지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순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것이 이제 뭐 하나의 그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내려와 있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올라보지 않았고 계속 줄기차게 지금 내려와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도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년 지났으니까
2년짜리 장기 적금에 들었다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1년 더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비중도 지금 현재 뭐 10%로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 물량만 그냥 들고 가겠다.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상승 측면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매수 가격도 뭐 충분히 뭐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좀 기다린다.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승자님 좀 기다림의 여유는 또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추가 매수는 어떤가요? 예, 추가 매수는 좀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손실이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 물량만 그냥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동종목의 이제 추가 매수보다는 약간 좀 시장의 주도주 쪽을 이제 저점 매수하는 것이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전번에 9,000원 얼마까지 갔다가 괜찮겠다 싶으면 툭툭 떨어지길래 이거 영 안 되는 긴가 싶어서 한번 자문을 받습니다. 끝까지 가져갈까요? 한 1년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또 올라갈 때는 뭐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고, 그때 이제 개인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상승하는 것 같처럼 하다가 다시 내리고 그러는데, 이런 상승과 하락 반복 속에서 뭐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중기적으로 한 1년 정도 가지고 간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뭐 이전 뭐 가격, 충분히 매수 가격도 뭐 한번 회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원이 걱정대로 뭐 영 안 될 종목은 아니라고 해주셨거든요. 고강현 또 운용료님께서는 좀 장기 적금 들었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좀 들고 가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오자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네, 힘내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문 받아보고 네. 안 되면은 그냥 뭐 털어 삐깍했는데 1년 또 가져갈게요. 그러면. 네, 또 여유 있으시다고 하니까 좀 들고 가면서 또 손실 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서 또 많은 분들이 저희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효성 ITX 한번 좀 봐드릴게요. 17,400원. 요즘에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손실이신 분들 많이 문의 주고 계신데요. 15% 지금 들고 있고요. 매수가 올까요? 진단 바랍니다 해주셨습니다. 좀 소박하게 매수가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재호 차장님, 이 종목 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효성 ITX 같은 경우는 뭐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뭐 잘 알려진 뭐 그런 종목이죠. 시세는 이미 끝났어요. 뭐 끝난 시세고 이 다음 마디 시세가 이제 나오느냐 마느냐 요거는 이제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에 시세 형성된다 그러면은 매수가 17,400원이면 이것도 금방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손절을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실적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도도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증시 자체가 분위기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지수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가 제약보여라든가 이쪽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뭐 핀테크라든가 뭐 작년 말 올해 연초에 반짝했던 쪽 종목군들은 계속 뭐 짓눌림을 받았죠. 예, 이런 흐름이 다시 한번 어쨌든 사물인터넷 쪽으로의 어떤 정부의 어떤 육성 정책도 의지도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그게 언제 올라오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만약에 올라오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이쪽으로 분위기 형성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밑으로 쭉 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거를 버티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에 좀 엮여 있는 종목분들은 그 하락 구간에서 하시면 안 되고, 바닥 짚고 올라섰을 때, 돌아섰을 때 그때 매매한 습관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본의 아니게 매수를 했다가 물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효성 ITX처럼 현재 상황 손절가를 명확하게 지키시면서 그걸 깼을 때는 그냥 나중에 다시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손절가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손절가는 얼마냐? 일단은 최근에 저가에 15,500원 정도가 돼요. 뭐 지금 가격보다도 한 700원 정도 아래 가격이죠. 이 가격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손절 대응했다가 차후에 다시 매수를 나중에 이제 고려하신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하락 주고 지금 횡보 중이거든요. 횡보하다가 이
다리를 이탈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서 하락했던 폭만큼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 대응을 반드시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냥 여기서 정보하고 뭐 왔다 갔다 변동성 주는데 이게 오히려 시청자님 매수하신 17,400원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더 올라가거든요. 예, 그때는 일단 18,000원대에서 19,000원 사이 이 정도 라인까지는 그대로 이제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파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상방으로 움직였을 때는 매수가 팔지 마시고 수익 낼 때까지 기다려라. 18,500원에서 19,000원 정도까지. 대신에 깨고 내려갔을 때는 반드시 손절을 지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장중에 잘 좀 체크를 해보고 있다가 좀 선택을 해서 좀 신중하게 매매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또 매매 팁 같이 주시네요. 게시판 하나 좀 더 체크해 드릴게요. CJ 헬로비전 올려주셨고요. 11,80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 20% 들어가 계신데요. 정서철 주인님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그때 올라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전반적으로 굉장히 5%에서 3%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 부분을 따져보면 이제 케이블 TV, 그다음에 LTE 쪽 관련해가지고 휴대폰 부분이 있는데, 디지털 전환율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좀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좀 마케팅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대신에 기존의 아날로그 가입자들 중에서 이제 그 인당 매출 상승 여력이 있는 가입자에 한해서 디지털 전환을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 절감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전환을 시키면은 회사 입장에선 수익성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능적으로 매출 증대를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한 그 LTE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3G 시스템에 비해 가지고 휴대폰에서 인당 매출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모양 자체가 좀 3월 말에 한번 큰 시세를 낸 이후로 대량 거래 이후 큰 시세를 낸 이후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금과 외국인 수급으로 좀 중심이 돼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손절가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27일 날 고점으로 이제 만들었던 11,350원은 지켜줘야지 이제 단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지선을 지키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1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게시판 정보 봤고요. 전화 주신 분 한 분 더 오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네, 저희 종목 빨리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FNF요. FNF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죠. 22,500원에 10%요.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수익 조금 났어요. 최근에 네. 하고요. 지금 수익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 좀 그만 정리를 해야 될까,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 좀 고민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기간이 여유 있게 보세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수익만 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체크 도와드릴게요. 어떤 분과 저희가 종상담해드릴까요? 고강현 운용위원님이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FNF 잘 가고 있는데요.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 10% 정도 수익 나셨는데 최근에 의류 쪽이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중국 소비 섹터와 또 엮여지면서 의류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5% 밀리면은 그 지점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오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만 역시 고점 대비해서 5%가 밀리면은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익절 라인부터 좀 보시고요. 본다고 하면 이 종목의 이제 특징이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죠. 이제 디스커버리 쪽이 올해 상당히 좀 매출질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2% 정도, 영업이익은 한 132% 정도, 대폭적인 실적
지속적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주가 측면에서 이미 좀 많이 오른 지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만 잘 유념하시고 대응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짧게 보다는요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 매수가 대비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그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 많이 보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기분 좋게 오늘 또 뭐 저녁 마무리하실 것 같네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디스커버리의 흥행에 힘입어서 최근에 신고가를 내고 있는 FNF까지 살펴봤는데요. 좀 추세적으로 상승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좀 최대한 많이 봐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4월장 마무리가 좀 힘들지만 5월장 전망이 또 상당히 밝습니다. 오늘 수익 못 내신 분들도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데스매치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